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도시락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DPS 5020인데요. 역전압으로 인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먼저 역전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출력 지게가 이렇게 휴즈가 있는데 휴즈가 나갔죠. 여기도 보면 아예 휴즈가 끊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끊어진 상태고요. 여기 입력측에도 휴즈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도 나갔고요. 그리고 여기만 나갔을 리는 없고 여기 FET가 있는데요. FE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ET는 게이트 드레인 소스인데 소스와 안돼 쇼트죠. 여기도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제 이 다이오드도 지금 쇼트 값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FET가 쇼트니까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간 휴즈들부터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휴즈를 교체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납을 해가지고 이렇게 떼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쪽만 대충 붙여놓고 연결하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 단자를 다 떼내야 되니까 일이 좀 커지죠. 자, 네, 제대로 연결이 됐고요. 자, 이게 끊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인데 이쪽에는 열풍기로 뭐 해도 되고 아니면 역시 이렇게 일두기로 하셔도 되고요. 일단 납을 좀 먹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플러크를 살짝 이게 묻혀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반을 접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안쪽에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해도 잘 안 보이네요. 예.
지금 여기 안쪽에 여기다가 이렇게 휴지가 하나 걸치고 또 이렇게 휴지가 하나 걸칠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먼저 살짝 납땜을 해 놓습니다. 이때 다른 부품에 닿지 않게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한쪽은 붙였고, 이게 잘 안 보이나요?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하나를 일단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의 것을 납땜을 해주고요. 이러면 좀 더 그리고 여기도 단자가 두 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쪽만 먼저 납땜을 좀 해 놓습니다. 네. 이제 휴즈는 교체가 됐고요. 이제 다른 부품들이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일단 그런 바람으로 여기 FET를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좀 뜨거우니까요. 자, SSF 7509라는 FET입니다. 이건 뭐 같은 핀이니까요. 완전 쇼트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FET는 과연 나갔을 것인가 안 나갔을 것인가. 게이트 드레인 소스니까 나갔네요. 이제 이것도 빼는 게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해서 빼는 것보다는 이렇게 열을 한꺼번에 가해서 빼놓고 그리고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카메라를 쳐버렸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쇼트죠? 쇼트죠? 쇼트. 이제 정상적인 것을 한번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ET를 두 개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게이트 드레인 소스. 자, 이렇게 놔뒀을 때 발을 좀 보이게 해 드릴게요. 자, 게이트 드레인 소스죠. 드레인의 흑색 소스의 적색을 갖다 냈었을 때에 쇼트 값이네. 이럴 때 게이트에다가 흑색 리드봉을 갖다 대고 다시 가게 되면 0.456 나오죠. 자, 다른 값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게이트에다가 적색 리드봉을 갖다 대고 다시 가게 되면 또 쇼트 값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풀 때는 반대로. 자, 463. 이제 저희가 수리를 하면서 FET가 단순하게 이렇게 드레인과 소스 값의 다이오드 값만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거 양품 이렇게 했는데 가끔씩 FET가 발진을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온 동작 오늘 하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0.47 지금 좀 이상한데 네, 맞죠? 0.482 그리고 지금 게이트에 적색 리드봉을 갖다 대쳤을 때에 쇼트 값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갑자기 또 그러네요. 이렇게 갖다가 대게 되면 이렇게 쇼트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지금 이물질이 묻어서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면 동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IC를 한번 준비를 해 놔 봤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쇼트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갖다가 대면 풀려야 되고요. 갖다가 가면 쇼트 값 나와야 되고요. 근데 얘는 485 갖다가 대면 또 486 그대로 옵니다. 한번 풀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동작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납땜을 해주고요. 방금 이쪽으로 치우느라고 살짝 얘는 불량인 것 같고요. 얘도 불량이고
이렇게 밀착이 잘 되어야 하는데 고요. 이렇게 해서 부착을 했고요. 여기 아까 여기 다이오드가 쇼트 값이 나왔었는데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쇼트 값은 사라졌죠. 그래서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FET가 얘가 지금 쇼트 값이 나오는데요. 지금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5.5ohm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도 나갔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드는데요. 일단 얘도 제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럭스를 좀 발라주고요. 여전히 쇼트 값이네요. 이게 FET가 나간 게 아니고요. 지금 또 다른 칩이 나갔습니다. 지금 여기도 쇼트 값이 나오네요. 한번 살짝 들어서 보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서 쇼트 값 사라졌고요. 이것도 나갔네요. 다시 이건 붙여주고요.
저번에 어떤 분께서 카페에 그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크림납을 사셨는데 이렇게 안 녹는다고 원인이 뭔지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크림납 불량은 아니고요. 열이 낮아서 그렇죠. 열풍기 열이 너무 낮게 되면 안 녹습니다. WS510 나갔거든요. 찾아오겠습니다. WS510을 하나 챙겨왔고요. 타이어도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사이즈가 살짝 적긴 한데요. 용량만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잡았고요. 그리고 쇼트값 없고요. 네, 쇼트값 사라졌고요. 이거 말고 브러쉬가 제가 지금 한동안 수리를 못하고 이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여기도 세척까지 다 해주고요. 지금 이것도 지금 없이 왔는데요. V 전압을 30V 정도 맞춰 놓고요. 전류는 좀 낮춰 놔 보겠습니다. 4A 정도. 엔터.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잘 맞춰서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 해서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는데 반응이 없네요. 자, 다른 데다 꽂았습니다. 자, 묻고요. 5020이 불이 들어오죠. 지금 42V 30V인데 30V 그리고
셋을 한 24V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3.98V 나오죠. 테스트하기로 과연 전압이 나오는지. 24V 나오죠. 자, 그리고 일단 쿨러를 채우고 부하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끄고요. 자, 부하를 연결을 했고요. 지금 현재 14V에 한 4A 정도 세팅을 해봤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게 되면 한 40W 정도 먹죠. 이렇게 해서 DPS 5020 수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리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교체된 게 FET 2개, 그리고 휴즈가 하나, 둘, 3개, 그리고 쇼트키 다이오드 하나,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요. 사실 이게 부품 하나하나로 따지면 금액이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하나에 한 1000 얼마 할 거고요. 정품으로 봤었을 때에 하나에 한 1000 얼마, 그러면 두 개 하게 되면 한 3000원 정도 한다고 보고요. 뭐 이것저것 다 해도 한 4-5천원, 그리고 택배비가 한 3000원 정도 나오니까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이렇게 사실 이제 부품비는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통 이것을 하나를 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DPS 5020이 사실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수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거 하나 부품 몇천원짜리 몇 개 갈아놓고 돈을 뭐 10,000원씩 받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어떤 부품값만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사실 1시간 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단순히 부품값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좀 해 주셔서 어떤 부품값, 어떤 수리비가 타당성이 안 맞다라고 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수리를 그냥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 되는데, 부품값이 뭐 이러니 저러니 몇천원짜리 그거 넣어가지고 부품을 뭐 수리비를 10,000원만을 받느니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뭐 이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수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부품이 싼 뭐 1,000얼마짜리가 나가버리게 되면 사실 수리하다가 나가게 되면 그렇게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큰 것들은 부품 하나에 이게 하나 22,000원, 24,000원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 나가면 두 개가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4만 얼마가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타격이 크게 됩니다. 한다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품들이 나가게 되면 이제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리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긴 연설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DPS 5020 수리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